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노동절을 맞아서 원래는 노동절이 아니고 근로자의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절 기념 메시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거의 모든 신문들이 대통령 메시지를 아주 크게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는 문 노동절 메시지, 직장 내 갑질을 없애고 일자리를 더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 노동절을 맞아서 일자리를 더 많이 부지런히 만들겠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을 방문해서 전문을 살펴봤습니다. 정치적 수사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눈에 또렷이 들어오는 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를 더 많이, 더 부지런히 만들고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갑질이 없어지도록 계속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강력한 친노동 정책을 계속하고 세금 폭탄을 퍼붓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는지,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것이 제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고 가진 솔직한 그런 평가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적인 발언이나 비공식적인 발언을 보면은 뚜렷하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주장들이, 어쩌면 대부분 주장들이 현실과 유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주장들이 허황된 주장들이 많고, 또 어떤 주장을 펼칠 때 논리적 정합성, 그러니 갑자기 논리가 비약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일자리를 더 많이 부지런히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다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참 실없는 분이다라는 것이 바로 노동절 메시지에서 제가 갖게 되는 단상입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는 그런 신문의 소식가 하단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보게 되면은 거의 한 99% 정도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조롱하거나 또 아주 시니컬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분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박정S님입니다. 당신이 만든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든 공무원 일자리와 하루살이 일자리밖에 더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최윤S님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나라에 도움되는 일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성 H님은 4년간 뭘 했습니까? 과거나 더 파시기 바랍니다. 전 정권 탓이나 많이 하시고 도보다리 풍산개 꿈도 더 꾸시고 일자리 변죽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전혀 대통령 발언에 무게를 싣지 않고 그냥 무시하거나 아주 헛된 소리로 이렇게 간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재아이님은 여태까지 뭘 하셨습니까? 국민들 가운데 대통령 말씀을 얼마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신문 기사마다 실린 독자 의견에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불신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현재 민심의 현주소구나는 부분들을 아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모두 다 문 대통령과 문 정권이 그동안 뿌린 씨앗이기 때문에 오롯이 책임을 스스로 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4년을 거의 다 보냈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그런 성공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이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집권 5년 차를 코앞에 둔 사람으로서 고용 성적표는 참담함을 넘어서 낙제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담아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멀쩡한 일자리를 잘못된 정책으로 파괴했고 만들어낸 것은 고작해야 세금이 투입되는 동안 유지될 수 있는 세금 알바뿐입니다. 그것이 문정권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국민들에게 안긴 비용 청구서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5월 1일 날 작심하고 쓴 장문의 글이 바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하여라는 글입니다. 아주 글이 깁니다.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5부분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이 문재인 정권의 참담한 성적표의 원인을 진솔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조응천 의원 주장입니다. 불과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 당에서 민심이 떠나간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능과 위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능과 위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의 해설은 그저 한 단어로 압축하면은 무능입니다.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능 또 무능, 무능 또 무능입니다. 무능하기만 하면 그래도 좀 다행인데 무능에다가 오만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들이 제 잘난 맛에 경제를 자기식으로 주물거렸으니까 경제 생태계가 작살이 나지 않을 수 없는 도리가 없는 겁니다. 작살이 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능입니다. 누구도 지적할 수 없는 용어를 조응천 의원이 사용한 겁니다. 무능과 위선이지만 비중을 따지게 되면 무능이 압도적입니다. 또다시 조응천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크게 유능하지 않았고 또한 도덕적인 척하지만 위선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 해설은 좀 이렇습니다. 유능하면 다소 위선적이고 폼을 잡더라도 눈을 감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능한 데다가 위선까지 더해지니까 그것은 바로 최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조응천 의원의 주장입니다. 무능이야 지금부터 열심히 전력을 다해 일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윗선입니다. 남들이 우리를 향해 귀에 못이 박히게 말하던 그 바로 내로남불이 문제입니다. 저의 해설은 조응천 의원과 다릅니다. 윗선이나 내로남불도 유능하면 어느 정도 눈 감아 줄 수 있습니다. 무능해서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것을 파괴하는 수준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양식 있는 사람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온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상황이 나아지려면 문제점을 직시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차원의 정치 공작으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까를 그렇게 골몰하는데 어떻게 더 나아지겠습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기 버릇을 남에게 주기가 힘듭니다. 문제 해결에 익숙한 사람들은 항상 문제 해결에 골몰하고 정치 공작에 익숙한 사람들은 항상 정치 공작으로 한 몫을 잡으려고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익숙한 방식대로 익숙한 방법대로 살다가 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조응천 의원의 무능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낙관론에 불구하고 저는 단호하게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문정권의 향후 1년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더 나아질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은 저는 높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해결되면 정상으로 회복돼 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어려웠던 상황이 조금씩 회복되기 때문에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심어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경제 생태계에 잘못된 정책을 갖고 망친 것은 그 후유증이 오래오래 갈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